지난해 미국 경제가 3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제쳤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주택가에서 성행하던 불법 하우스 도박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형 카지노들이 다시 영업을 시작했고 오미크론 확산까지 겹치면서 손님이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모더나의 최고의학 책임자가 자사의 백신과 부스터샷을 모두 맞았더라도 올 가을쯤에는 보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부스터샷은 올해 중반쯤 공급할 준비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캘스테이트 대학 CSU가 입시 조건에서 SAT와 ACT 제출을 영구 폐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사회는 오는 3월 공식 투표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 레바논 원정에서 조규성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눈앞에 뒀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불법 하우스 도박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3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제쳤다며 자찬했습니다. 먼저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GDP 증가율, 즉 경제 성장률은 5.7%로 1954년 7.2%에 이어 37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4분기만 놓고 보면 6.9% 증가하면서 5.5%였던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했지만 소비가 회복되면서 예상 밖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언론은 정부가 천문학적 돈을 풀며 경제를 부양한 데 더해 미국의 중앙은행이 제로금리 등 통화정책을 완화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활발한 백신 보급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코로나 사태 직후인 2020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각종 봉쇄 정책 등으로 마이너스 3.4%를 기록했지만 이후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악재가 겹치며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만에 고무된 모습이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꺾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전략이 견고하다는 증거라고 자찬했습니다. That's the fastest year of economic growth in nearly 4 decades, and the first time in 20 years that we grew faster than China. This is a direct result of the president's economic strategy. 어제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발표 이후 일제히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오늘 미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에 상승세로 장을 시작했지만 오후 들어 다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등 긍정적인 주요 경제 지표에도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실망에 투자 심리는 위축됐습니다. 이어서 전영훈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 결과와 국내 총생산 등 경제지표 발표 이후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31포인트, 0.02% 떨어진 34,16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9.34포인트 떨어져 1.40%나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로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되고 4분기 GDP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모든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8%를 돌파하면서 증시는 하락 압력이 커졌습니다. 더구나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장중 1.2%까지 오르면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난 4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연율 6.9%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긴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는 변동성이 지속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어제 한국 코스피는 3% 넘게 급락하며 2614.49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2020년 11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제롬 파월 민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3.73% 내려 849.2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3주 연속 증가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건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동시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주택가에서 성행하던 불법 하우스 도박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셧다운 때 문을 닫았던 대형 카지노들이 다시 영업을 시작했고 오미크론 확산까지 겹치면서 손님이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전영훈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LA 한인타운에서 성행했던 불법 하우스 도박장. 주택가에서 버젓이 영업해온 한인 불법 도박장은 한때 수십 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구나 일부는 슬롯머신까지 갖추고 소규모 카지노급으로 운영해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인타운의 불법 사설 도박장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없었고 한 두어서는 집 하나가요. 그냥 거의 없어졌죠. 당연히 근교 다 오픈했잖아요. 커머스나 여기 어리오팜 팬데믹 초기 문을 닫았던 남가주의 합법 카지노들이 다시 문을 열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인들의 도박장 출입이 아예 줄어든 것도 문을 닫는 원인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직업을 삼아서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최근에는 도박 문제로 중독 상담 기관 등에 문의 오는 경우도 매우 드물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칼스테이트 대학 CSU가 입시 조건에서 SAT와 ACT 제출을 영구 폐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CSU 이사회는 어제 회의에서 두 개의 시험을 입시 조건에서 제외하라는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권고에 이사진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사회는 오는 3월 공식 투표를 가질 예정입니다. 직장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듯합니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주 4일로 단축하는 연방노동법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마크 타카노 연방 하원 의원은 현행 기준인 주 40시간제를 32시간제로 줄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2년간의 팬데믹 기간을 통해 근무시간 단축은 효율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며 근무제도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인력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직 하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입니다. LA 지역의 오미크론 확산세는 완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하위 변종인 BA.2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오늘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가 4명 더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에만 14건 정도 됩니다. 보건국장은 아직까지 스텔스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심각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LA 카운티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26,010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이제 14,000명을 넘은 가운데 이런 증가 추세가 앞으로 2달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11,804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전날보다 600명 줄긴 했지만 10,000명을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7,000명대에서 사흘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뒤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2배씩 커지는 이른바 더블링의 주기는 더욱 짧아질 전망입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 비율, 즉 양성률도 지난해 12월 국내 첫 오미크론 환자가 나올 때 2% 수준에서 5.2%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를 경우 하루 확진자 예측치도 10만 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증가 속도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 시기가 5주에서 8주 정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약 1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3만 명 확진에 대비한 정부의 준비 체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다음 달 6일까지인 현재의 거리 두기를 가급적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는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희가 그 감당해야 되는 그런 비용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서 다음 달 중순까지 초중고학교의 38%가량이 개학하는데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원격이나 단축 수업을 권장하고 PCR과 신속 항원 검사 도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네, 제약사 모더나의 최고 의학 책임자가 자사의 백신과 부스터샷을 모두 맞았더라도 올 가을쯤에는 보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폴 버튼 최고 의학 책임자는 부스터샷까지 접종하면 원형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오미크론 종에 대해서도 훌륭한 보호 수준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접종 6개월쯤 되면 그 보호 수준이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버튼 CMO는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한 부스터샷이 임상 이상 시험에 들어갔다며 올해 중반쯤이면 사람들에게 공급할 준비가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와 미국의 외교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월 중순쯤에는 러시아의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15일 러시아는 옛 소련 국가들의 추가 나토 가입 배제와 러시아 인근의 무기 배치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안전보장 요구 문건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동맹과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만들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document we've delivered includes concerns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about Russia's actions that undermine security.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외교 관리에 따라 답변서를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나토의 개방 정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보안을 선택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NATO's door is open, remains open, and that is our commitment. 다만 군축이나 긴장 완화 등에 대해선 협상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미러 외교장관은 지난 21일 회담에서 미국의 답변서가 전달되면 다시 만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등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휴전 노력을 확인하는 성명을 채택하며 외교적 해결에 불씨를 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여전히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격이 이뤄진다면 러시아와 중국 관계를 감안할 때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북한이 어제 상용 탄두의 위력을 확증하기 위해 지대지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뒤늦게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밝혔으나 날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해 1월 초 한국 상선인 한국 케미오가 중동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선장과 선원들은 장기간 억류됐다가 풀려났는데 선사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4일 이란 측은 한국 케미오를 납포할 당시 자국 해역에서 대규모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내세웠습니다. 우리 정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외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사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외교부가 일선에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미 있는 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결국 선원 19명은 억류된 지 한 달 만에 선박과 선장은 95일 뒤에야 석방됐습니다. 4월 9일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긴밀한 외교 소통,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양국 관계 증진에 대한 의견 합치 이렇게 세 가지를 석방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듯했던 일은 지난해 9월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선사 측이 정부를 상대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SBS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선사 측은 이란의 강요대로 해양 오염을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낸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의 협상 과정은 전부 선사의 몫이었으며 정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 동행만 했을 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그 국민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좀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올 줄 알았는데. 억류 한 달 뒤 먼저 선원 19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퇴임사에서 문제가 풀려 다행스럽다고 말해 모든 게 해결됐다는 듯 밝혔지만 선박과 선장은 그 뒤로도 2개월 더 억류됐고 다른 선원들도 곧장 빠져나올 수 없었다면서 이에 따른 손실액만 2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뒤 4개월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선고기일을 나흘 앞두고 올해 1월 10일에야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 초안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고 이러는데 지금 시간이 지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좀 답변서가 늦게 나갔던 거고요. 외교부는 SBS가 취재를 시작하자 재판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이 배가 억류된 이후에 이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저희 취재진이 이란과 합의한 내용을 입수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석방을 위해서 없는 잘못도 인정하고 또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했는데 그동안 한국 정부가 밝혔던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계속해서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선사 측은 줄곧 이란이 납포 이유라고 강변한 해양 오염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상에서 오염이면은 그 물과 기름 이렇게 좀 안 섞이듯이 금방 표가 납니다. 유산의 인공위성에서 다 화면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솔직히 아직까지 인정 못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정부도 납포 초기 이란에 적극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기술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체증 자료라든가 증거 자료도 조속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석방 전 이란 항만청이 선사와 맺은 합의엔 이란 바다를 오염시켰다는 걸 인정하고 선사가 이란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책임도 이란 측에 물을 수 없고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모든 책임을 선사가 진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다가 어떻게 얼마나 오염됐는지 이란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정당한 그 동등한 당사자 사이에 어떤 자유로운 의사 표시나 이제 협상의 결과로 맺어진 합의라고 보기에는 이제 어렵겠죠.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외교부는 석방 배경 브리핑에선 해양 오염과 관련해 증거 제시가 없는 데 대한 부당성을 이란에 계속 지적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소송 답변서에 이란 측이 요구했던 합의금을 대폭 낮췄고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한 협의 대상을 이란 환경청에서 이란 항만청으로 바꿔두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로이 이를 풀어야 했던 선사 측은 억류된 선원들을 하루라도 빨리 빼내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좀 억울하지만 우선은 서로를 위해서 작은 건 좀 인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막대한 피해는 어디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었고 선사 측은 한국 캐미오까지 매각해야 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LA시가 석유 시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대 명절 설을 맞아 2월 한 달 동안 페창가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다양한 행사를 펼칩니다.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는 오는 2월 11일과 18일 금요일에 현금 추첨과 매주 화요일마다 빨강 봉투 이벤트, 5일에는 행운과 길조를 상징하는 사자춤 공연이 펼쳐집니다. 야마바도 전통 사자춤을 선보이며 캐시와 푸짐한 경품이 다양한 추첨, 그리고 뷔페에서는 특별한 메뉴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LA시에서 석유 시추가 전면 금지됩니다. 시의회는 LA시 내에 새로운 유정 개발을 금지하고 수백 개 기존 유정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석유 시추 과정에서 생기는 대기 오염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을 수용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괴 근무했던 한인 경관이 상관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2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김 경관이 지난 2018년부터 19년까지 상관으로부터 젓가락 구타와 목조르기, 커피 심부름, 딸 등하교 운전 부탁 등의 각종 학대와 괴롭힘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자 합의에 도달해 12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40대 한인 여성이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를 1년 넘게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애플 측은 최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쿡 CEO를 1년 넘게 스토킹했다며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최 모 씨에게 접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팀쿡 CEO의 아내이자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주장했으며 총과 총알을 찍은 사진을 이메일과 트위터로 발송하고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살인사건에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한인의 사연을 담은 영화가 선댄스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줄리하와 유지니 씨가 공동 감독으로 제작한 영화 이철수에게 자유를은 1973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갱단 살인사건에 누명을 쓰고 복역하던 중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사회운동이 일어나 약 1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실화를 다뤘습니다. 일주일에 5잔 이상의 레드와인을 마시면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이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소개됐습니다. 이 중국 선전에 소재한 캉닝 병원 연구진은 와인을 마시는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17%나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도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과유불급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술을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